안녕하세요. 오늘은 웹디자인 기능사 시험 대비 세로 슬라이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HTML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세로 슬라이드. 자, 세로 슬라이드도 이 가로 슬라이드처럼 태그 구성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션 영역이 있고, 자, 이 스테이션 영역 안에서 UL 트레인 클래스가 이제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이 li 태그를 만들어 주시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있던 이 이미지를 그대로 갖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슬라이드 1번 이미지, 이거는 이제 예제니까는 간단하게 쓸게요. 이렇게 있고, 이런 이미지가 이제 3개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HTML은 끝난 거예요. 아셨죠? 지금 보면은 가로 슬라이드 그리고 세로 슬라이드도 태그 구성은 똑같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CSS 파일을 연결을 해 볼까요? 우선은 여기에도 이제 CSS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 안에다가 CSS 파일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SS 파일을 연결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스타일만 초기화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초기화는 이제 스타일이 안 들어간 것처럼 해 주는 거예요. 아무 스타일이 안 들어갔다. 자, 요 정도만 해 놓고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세로 슬라이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스테이션 영역부터 크기를 한번 잡아 볼게요. 자, 스테이션 영역의 크기는 제가 가로 사이즈는 800 픽셀, 세로 사이즈는 600 픽셀이라고 가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너비하고 노비 바꿀 거예요. 알았죠? 근데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죠. 테두리를 이제 그려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여기가 이미지 때문에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이미지 태그들한테 맥스 위스를 100%라고 지정을 해주고 볼게요. 그러면은 스테이션 영역이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00 픽셀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0 픽셀인 그런 상황이에요. 아시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스테이션이라고 했을 때 UL 트레이는 이제 세로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리스트 태그가 하나, 둘, 3개가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가로 슬라이드는 리스트를 가로 방향으로 나란히 배치를 했었는데, 세로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디스플레이 블록인 태그들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쌓여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사이즈만 좀 명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안에 있는 이 트레인, 이 세로로 길게 된 트레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차역의 높이가 600 픽셀이라고 가정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거의 300% 3배만큼인 1800 픽셀이어야만 하겠죠. 그 다음에 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너비가 기차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테이션의 너비가 800 픽셀이라고 한다면 동일하게 트레인 클래스의 너비도 800 픽셀이어야만 합니다. 이거를 이제 소스 코드로 표현을 해서 트레인 클래스의 규격을 잡아보면
자, 트레인 클래스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너비는 800 픽셀이어야 되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100%라고 표현을 해서 쓸 수 있죠. 위스를 선택을 해서 100%라고 한다는 뜻은 분모만큼의 너비를 사용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높이는 원래라면 픽셀로 하면은 1800 픽셀이라고 해야겠지만 이것을 퍼센테이지 단위로 표기를 하면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셨죠? 일단요. 그리고 테두리를 얘도 한번 그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파란색 테두리를 그릴 건데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네, 현재 여기가 이제 기차역이다, 스테이션이다 라고 했을 때 현재 이만큼이 UL 태그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트도 크기를 잡아줄게요. 자, 트레인 안에 있는 이제 LI 태그는 너비는 부모만큼의 너비여야 되겠고요. 높이는 33.333%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거는 가로 슬라이드 때도 말씀드렸지만 100%가 부모 태그의 높이다 라고 했을 때 그거의 3분의 1만큼의 크기라고 계산을 한다고 했었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해서 각각의 이 리스트가 이렇게 부모 태그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거에 현재 3분의 1만큼의 너비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33.333%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각각의 리스트가요. 리스트 입장에서는 트레인 클래스가 부모고 트레인 클래스에서 이만큼 늘어난 이 300% 되는 이 1800 픽셀의 이 너비가 이 리스트에게는 몇 퍼센트니까요? 그건 100%니까요. 그쵸? 리스트 입장에서는 늘어난 1800 픽셀이 100%의 하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거의 3분의 1인 33.333%만큼을 높이를 지정한 결과가 현재 이 결과입니다. 대략 600 픽셀이 되겠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사이즈를 지정해 보니까 이미지가 지금 크기가 이만큼 리스트만큼 안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비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트레인 안에 있는 li 태그한테 이미지, 그 안에 있는 이미지 태그들을 선택을 해서 자, 이것도 그냥 오브젝트 fit을 커버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것만 쓰시면은 죽었다 깨나도 이 너비 높이가 이게 안 채워집니다. 아셨죠? 오브젝트 핏 커버라는 것 자체가 이 해당하는 어떤 이미지 태그를 이 핏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제 커버 방식으로 핏을 맞추는 건데요. 이때 커버 방식으로 핏을 맞추던 컨테인 방식으로 핏을 맞추던 어떤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을 토대로 맞추게 되는 건데 지금 보면은 이 기준이 없죠. 그래서 오브젝트 핏이라는 속성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준되는 값을 적어 주어야 합니다. 적어도 위스나 하이트 둘 중에 하나는 최소 적어 주어야 해요. 됐죠? 예를 들어서 제가 500 픽셀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얘네들은 이 500 픽셀만큼의 너비를 갖고, 그렇죠? 이미지 태그들은 500 픽셀만큼의 너비를 갖고 거기서 이제 커버 방식으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하이트를 또 지정을 하면은 이제 더 조건이 추가가 되는 거겠죠. 예를 들자면 제가 이걸 뭐 말도 안 되게 30 픽셀로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만약에 이걸 제가 100 픽셀로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00에 100 픽셀만큼으로 이미지를 출력을 하는 건데, 그렇죠? 커버 방식, 이 500에 100 픽셀을 가득 채우는 방식, 가득 커버하는 방식으로 이미지 핏을 맞추는 게 오브젝트 핏입니다. 그러니까 위스하고 하이트 둘 중에 하나는 최소 적어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 리스트의 범위를 가득 채우도록 이미지 태그를 설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100% 높이도 100%라고 써주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인 클래스한테 이제 들어가 있는 테두리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션한테 들어가는 속성으로 오버플로우를 히든으로 처리를 해야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 넘치던 컨텐츠들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트레인. 여기 안에서 트레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트레인이 움직일 때 부드럽게 전환이 되어야 하니까 트랜지션이라는 속성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트랜지션. 자, 트랜지션은 어떤 속성이 있을 때, 변하는 속성이 있을 때 그 중간 수치를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속성이에요. 전환 속성. 그래서 이렇게 걸어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CSS 부분은 끝나는 겁니다. 어때요? 심플하죠? 지금 보시면은 요거 쓰시면 됩니다. 시험장 가셔도 이렇게 그대로 쓰시면 돼요. 물론 여기 너비하고 높이는 시험장 상황에 맞게 바꿔줘야 되겠죠. 그 와이어 프레임에 명시된 사이즈만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jQuery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jQuery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 자바스크립트 폴더를 만들고 이전에 jQuery 파일을 복사를 해오도록 할게요. 여기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스크립트에서 jQuery 파일을 항상 먼저 연결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jQuery 우리가 작성을 하려는 파일을 연결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아셨죠? 해서 여기에는 이렇게 index.js를 연결을 하고요. 그럼 이제 HTML에서 이 파일이 두 개가 연결이 되었으니까 이제 여기다 기능을 넣으러 가야죠. 그래서 도큐먼트 문서가 ready 준비가 됐을 때 어떤 동작이 실행되게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동작으로 이제 슬라이드 기능을 넣어 줄 거예요. 자, 슬라이드. 자, 여기 있는 걸 생각을 해보면 슬라이드도 똑같아요. 지금 보면은 여기 안에 있는 이 UL, 세로로 긴 UL 태그가 자신의 높이가 이만큼 있잖아요. 자신의 높이의 반만큼, 아니죠. 3분의 1씩 어디로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위쪽으로 이동을 하면 되는 겁니다. 2.5초마다요. 아셨죠? 만약에 여기 있는 이 UL 태그가 자신의 높이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요거에 3분의 1씩 위로 이동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아래는 지금 두 번째 슬라이드, 여기 아래는 세 번째 슬라이드가 있는데 이 UL 태그가 통째로 이렇게 3분의 1 위로 이동하면 당연히 우리가 스테이션 영역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치요?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UL 태그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겠죠. 1번, 2번, 3번. 자, 이렇게 UL 태그가 배치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로 슬라이드하고 굉장히 흡사한데 부분만 달라집니다. 일단은 카운트라는 변수에 0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set interval 어떤 동작을 2.5초마다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동작이 무슨 동작 표현이 있느냐 하면은 2.5초마다 카운트라는 변수의 값에 1을 더합니다. 됐죠? 그리고 만약에 카운트가 2보다 커진다면 카운트에 0을 대입을 해서 이제 카운트라는 변수의 값이 012, 012 이런 식으로 순환되게끔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맞춰서 트레인의 스타일이 바뀌는 겁니다.
어떤 스타일이 트랜스폼의 무엇이 트랜슬레이트 y의 값이 얼마씩 마이너스 33.333%씩 이동하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지우고 지운 자리에서 쌍따옴표를 2번 하고 플러스 플러스 연결을 해서 사이에서 이 변수 계산을 시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33.333 곱하기 카운트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이제 요 표현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요. 백티그를 사용을 해서 트랜슬레이트 y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33.333%씩 이동을 한다 하는데 여기에서 변수 부분을 지우고 변수로 처리될 부분 즉 값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을 표현을 할 때 지운 다음에 지운 자리에서 달러 중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이 안에서 자바스크립트 표현식을 쓸 수 있죠. 마이너스 33.333 곱하기 카운트 이렇게 해요. 여기 있는 두 개의 표현은 똑같은 표현입니다. 아셨죠? 이게 만약에 번잡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갖고 가시면 돼요. 아셨죠? 둘 중에 뭘 쓰시던 상관이 없습니다. 해서 소스 코드 한번 해석해 보면 자 일단은 이 외부 부분에 이 함수의 외부 부분에 count라는 변수를 만들고 메모리를 만들고 0이라는 값을 저장을 해 놨어요. 아셨죠? 그럼 이제 count라는 이런 어떤 메모리 공간에는 0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의 소스 코드가 실행이 되면서 2.5초마다 이 동작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럼 2.5초가 지나면 카운트에 1이 더해지겠죠? 그럼 0이었던 카운트는 1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1은 2보다 크다. 거짓이죠? 거짓이면 괄호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못하고 요게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카운트가 1이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33이 계산이 될 거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문자 데이터 안에 이 숫자 데이터가 더해지니까 서로 이어지게 되면서 트레인 클래스의 CSS가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Y축을 기준으로 지금 세로축을 기준으로 위쪽 마이너스니까 위쪽 방향으로 자신의 높이에 33.333% 이거 다 단위 여기 꼭 있습니다. 단위 꼭 써야 돼요. 위쪽으로 3분의 1 높이씩 이동을 한다라는 코드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카운트는 0, 1, 1이었던 게 이제 또 2가 되겠죠. 2.5초 뒤에 이 소스 코드를 지나게 된다면. 그쵸? 그래서 0, 1, 2, 0, 1, 2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써드렸던 것처럼 말이에요. 자, 그거에 맞춰서 트레인 클래스는 여기 카운트에 0, 1, 2 여기 있는 이 0, 1, 2라는 값이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2.5초마다 결국 스타일이 바뀌게 되면서 세로 슬라이드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두 번째 슬라이드, 세 번째 슬라이드, 그리고 다시 첫 번째 슬라이드. 카운트가 0이고 이제 1이 된 거죠. 그 다음에 2가 되고 다시 카운트는 0이 되고 이렇게 트레인 클래스의 스타일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그래 여기까지 CSS하고 jQuery, 자바스크립트는 순수 자바스크립트는 안 다뤘고요. jQuery 부분 봤습니다. 순수 자바스크립트 코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웹디자인 기능사 전체 풀이 하는 영상에다가 다 넣어놨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세로 슬라이드 부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을 잘 숙지를 하시고 시험 보러 가셔서 떨지 않고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